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윈윈 부동산 이성수 대표님 모시고 오늘 가장 최근에 궁금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원흥역 푸르지오 입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금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또 딱딱한 진행하시죠. 네. 웃으면서 저희 이제 앞으로 유쾌한 방송. 유쾌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쪽으로. 네.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이곳이 그 원흥역 윈윈 부동산 사무실 저녁 지금 7시가 넘은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촬영이 지금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성수 대표님께서 약간 본인이 가장 잘하고 있는 그 세금 부분에 지금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하셨죠? 네. 일단은 이 세법 영역이 네. 되게 우리나라에 전문가도 많이 없고 사실 요새는 또 세법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사실은 진짜 세법하고 그렇죠. 옛날에는 세법하고 임대차보호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네. 요새는 세법하고 임대차보호법 네. 그 세법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옛날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네. 다 임대차보호법하고 연계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취득세, 양도세, 임대차보호법이 다 법 체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네. 총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네. 세무 전문가가 임대차법도 다 모르는 상황이고 이래서 시중에 전문가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그 네. 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변호사만큼 깊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드려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여 뒤에 지금 보이시는 이 원흥 삼성 지축 은평 개발 계획도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바로 뒤에 보니까 머신 기계도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 머신 기계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사장님 사무실에서. 강남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강남 가면 많이 있다고요? 강남을 한 30% 카피해서 부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윈윈 부동산 오시게 되면 직접 그 이성수 대표님께서 직접 커피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이라든지 또 이제 기타 부동산 상담 필요하시면 원흥역의 윈윈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세법 스터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원래 지향하는 바가 재밌는 네. 방송이었는데 재미가 첫 없죠? 방송이 세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적응해 주실지 네.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고리타분한 주제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계실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절대 아니고요. 또 내일 모레 이제 벌써 내일 모레가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원흥역 푸르지오가 지금 사전 점검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원흥역 푸르지오 이 세법 관련해 가지고 또 저에게 또 물어보신 분도 많이 있고 또 물론 사장님한테도 많이 여쭤보신 분들 많이 최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이야기에 뭐 간단 명료하게 좀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간단 명료하게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강단 명료하게 네. 할 생각이 있으나 네네. 뒤는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간단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핵심만. 네. 제네식스 박처럼. 네. 일단은 저희 얼굴 크게 나오는 이 화면은 네네. 오늘 요걸로 마지막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얼굴이 저희가 너무 이제 크죠? 얼굴이 아주 작게 나오는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얼굴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어요. 작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세법 스터디 관련돼서 제가 한 16페이지 정도 준비했어요. 다 원흥역 푸르지오 소유자들을 특별히 원흥역 네. 푸르지오 시티라고 하죠. 원흥역 푸르지오 소유자들을 위한 세법 내용들, 취득세, 양도세, 네. 그 다음에 전세와 내가 실거주할 것인가 관련된 전략 이런 것들을 주제로 했는데 네. 사실은 요 간략한 시간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주제고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네. 되게 복잡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네. 아무 부담 없이 저희가 네. 다 컨설팅 해드리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전화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과거 경험상에 보니까 저희도 이제 부동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그렇죠. 네. 저희 어떻게 목숨줄이에요. 근데 이제 네네. 상담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막 1시간씩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내셔서 네네. 약속을 정한 다음에 오시면 네.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스마일 이야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이제 연락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전화 상담을 저도 최근에는 D양을 하고 있습니다. D양. 왜냐하면 이제 전화로 이제 저희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저하고 이제 자그마한 계약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저에게 또 물건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대면 상담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또 저에게 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 명료하게 또 뭐 상담에 응해 드릴 수는 있지만 방금 이야기 세법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민인 부동산 사장님 사무실에 원흥역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도 가능하고요.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상가로 오시게 되면 이 몇 호죠 상가가? 126호입니다. 126호로 찾아오시면 정말 미리 뭐 연락 주시고 오시면 더더욱 고마울 듯 하고요. 그러면 예약을 잡으셔가지고 일단 상담을 다 해드리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담하실 때 하나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네. 돈이 많으시거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 네네. 또 이런 분들 오시면은 자산을 다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죠, 그렇죠. 세법 상담을 저희가 뭐 그거 갖고 어떤 다른 데 사고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네. 다 그 정확하게 자산 자기가 어느 걸 갖고 있다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정확하게 네. 세법 상담 플러스 부동산 관리 전략 이런 네.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네. 않고 일부를 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네. 결론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11월 10일이 아니라 11월 17일인데, 11월 10일 오타를 내셨네요, 사장님. 못하기보다 그때 이제 저희가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 네네. 이렇게 네. 간단히 만들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예. 너무 2시간 동안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네, 빨리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네. 이제 세법 스터디라고 한 이유는 제가 공부하는 차원도 일부 있어요. 같이 그렇죠. 네.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세법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또 요즘에 너무 많이 애로한 점이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넘어갔군요. 이제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저희가 세 가지 토픽으로 준비했어요. 네네. 하나는 이제 푸르조 시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대부분이 이제 2번에 해당되는 1주택자로서 원흥역 푸르조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2주택자, 3주택자로서 원흥역 푸르조 시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희가 간단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네.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원흥역 푸르지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거래를 보면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자식들한테 네. 뭐 하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무주택자로서 원흥역 푸르지오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의 현재의 채무 취득세. 이슈, 취득세, 취득세, 양도세. 그다음에 만약에 이 무주택자지만 미래에 3기 신도시나 다른 동네에 투자 기회가 있어서 주택을 샀을 때 네네. 취득세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양도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분석을 해놨어요. 간단 명료하지는 않지만 분석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무주택자부터 진행을 하고요. 예. 다음에 1주택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라는 거는 제가 기억으로 2017년도에 이제 M 프로젝트로 해서 여기를 분양을 받으신 원 분양자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네. 원분양자시고요. 네. 그 원분양 무주택자로서 원분양을 받으신 분이 혹 있다면은 네. 취득세, 양도세 두 가지 그렇죠. 한다면 이제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 상관없이 다 네네. 4.6%입니다. 4.6%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 나중에 이제 이 원흥역 프로조를 매도할 때 네. 거주 요건이 있느냐? 거주 그렇죠. 요건 없고요. 2년 보유만 하시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돈이 2017년도에 분양받았을 때 이 비과세 여건 때문에 상당히 또 여기가 또 네. 이슈가 좀 됐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들은 뭐 취득세는 4.6이라고 생각하시고 양도세는 그냥 2년만 보유하시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주택 임대차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전세를 놓으시면 되는데 네. 이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다음 방송에 이제 감사 스마일이 오늘은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이 또 주가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풀어서 Q&A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현재 이제 이 동네 아파트들도 있고 네. 오피스텔도 있는데 아파트를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는 이 실거주인 경우가 매매가 잘 되고요. 그렇죠. 전세가 낀 거는 대출 문제 때문에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일단 갭 투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벨트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뭐 실거주를 하나 아니면 그 전세를 끼나 그렇죠. 매매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전세를 하시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전매로 네. 분양권을 취득하신 분들, 취득세는 여전히 4.6% 동일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전세를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실거주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목적으로만 보면 빨리 그 거주 요건을 채우시는 게 좋은데 네. 뭐 어차피 다른 주택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전세도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네. 우선순위는 이런 분들은 거주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때 8월 2일 이후에 뭐 재밌는 이야기 뭐 하나 해드리면 워너그 프로듀시티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P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다들 믿지를 않더라고요. 작년 딱 정말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 오늘 17일이니까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달만 해도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1000 뭐 급하게 또 매물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지금 이제 1년 지난 상태에서 지금 84 기준으로는 지금 P가 2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59 같은 경우에는 지금 P가 한 1억 5천 정도 지금 형성돼 있는 걸 보면 제가 작년에 또 이제 민사님도 알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여기가 뭐 힐스테이트 삼성역처럼 앞으로 갈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을 갖다 캐스를 붙여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여기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아시겠지만 뭐 감사스마 이야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뭐 원래 이제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가 아파트 간단 명료하게. 예 간단 명료하게 일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간단 명료하게. 예. 그래서 이제 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야 됩니다. 이 간단 명료해야 되니까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이제 무주택자들이 영원히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또 아, 프로듀시티 그렇죠. 말고 네네. 원흥력 프로듀 말고 다른 것도 취득하게 되겠는데요. 네. 이 취득세율이 변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부터는 8%죠. 이제 원래는 1.1에서 3.5% 정도를 적용을 받는데 네. 이제 이게 정부에서 우리 네. 훌륭한 정부 훌륭한 정부라고 말씀드리면 또 돌이 이제 날라오죠. 네, 돌이. 또- 아니 저는 반어법을 주로 네. 많이 사용하기 필요를 때문에 계속 누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반어법을 사용한다는 거 네, 좀 네. 생각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8%까지 올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요것도 좀 피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주택자께서 오피스텔 분양권만 갖고 계시고 여기 원흥역 네. 차후에 그 차후에 그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네. 밑에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거기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만약에 원흥역 프루지오를 네.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피스텔로 저기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네. 이건 주택수 자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실 때 취득세율은 1.1에서 3.5% 네.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2번 바로 간단하게 2번 바로 넘어가도록 진행하시죠. 하겠습니다. 2번. 예,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라고 쉽게 얘기하면 돼요. 거기 가로치면은 재산세 등록 유형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해하려면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 일단 네. 그래서 저희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원흥역 프로지오를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네. 계약서 쓰셨다. 여기서 그렇죠. 취득은 계약서 네, 기준으로 계약서. 보는데 계약일. 계약일 기준으로 네. 8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쓰신 경우에는 원흥역 프로 자체는 주택이 아니에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유령이에요. 유령. 예, 아무것도 예. 아닌 거죠. 네. 그냥 주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흥역 프로지오 하나 가지고 다른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율은 1.1에서 3.5% 네. 취득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네. 이제 2번이 핵심이에요. 2번이 이제 핵심이죠. 빨간색 쳐놨지 네. 않습니까? 빨간색이 핵심입니다, 지금. 만약에 원흥역 프로지오를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을 경우 네. 이건 뭐 윈님 부동산 사장인 제가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네.
뭐 감사 스마일님이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물론 이 내용이 저도 이제 맞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지금 안 됐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먼저 말씀을 예, 해주시죠. 일단 현재 발표된 자료나 저도 네. 이제 나름대로 교육을 좀 받아요. 아니 그렇죠. 요새 이제 저희 공인중개사 교육도 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교육 받은 거를 기초로 제가 거의 연구 분석한 결과 네. 아래의 내용이 저는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아, 네. 아마 다른 아직까지 법이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무슨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없고 네, 네. 유권 해석도 별로 없기 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반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원형역 프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오피스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주택 수에 일단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되면서 이제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수를 본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취득세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제 뭐 소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또 피해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지만 취득세는 아직까지 지금 약간 좀 결론이 지금 아직 안 났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제 방송이 물론 확실하게 이제 또 정보 전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 될까 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워낙 정부에서 네. 저도 정책들을 헷갈리거든요, 많이 막. 네. 발표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요. 네네.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전문가 별로 사실 없어요. 뭐 부동산 폭등 이렇게 하리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뭐 말이 좀 빗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전세대책 내일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18일 날. 근데 갑자기 뭐 상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상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뭐 주거 시설을 바꿀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호텔을 전세를 준다는 걸 저는 오늘 듣고 좀 놀랐습니다. 호텔을 어떻게 전세를 주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네. 제가 사장님한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도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루가 딜레이 됐어요 지금. 호텔로 전세를 준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호텔이 비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당장 정말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땜질 처방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내년 내후년에 더더욱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세난이 계속 지속될 텐데 저는 오늘 그 소식을 접하고 제가 지금 오늘 막 정말 이상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땜빵.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네. 욕을 더 먹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공무원 집단하고 현 그 민주당 정부에서는 네. 대부분 다 땜빵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왜 안타깝습니다. 그런지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일단 오늘은 주제 예.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간단 명령. 예, 간단 명령 예.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시면 만약에 원흥역 프로듀어 시티를 하나 갖고 계시고 네. 다른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이 일시적 2주택의 조건을 다 충족하신다면 네. 물론 일시적 2주택이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 가정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뒤에 예, 나오고 일부는 있다. 나옵니다. 네, 근데 나와 약간 있습니다. 건너뛰는 부분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일단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1.1%, 3.5% 적용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시적 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2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주택이 안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이런 경우에는 맥스 9%까지 조정 세금 대상 폭탄 맞는 겁니다. 세금 진짜. 폭탄 맞는 예,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일시적 주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매 따져봐야 될 것 단계에서 같아요. 네. 꼼꼼하게 따져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따져봐야겠다. 윈님 부동산에 오시면 돼요. 윈님 부동산에 오면 됩니까? 예, 예. 그럼 제가 네, 다 좋은, 꼼꼼히 네. 연태까지 다 꼼꼼히 다 해드렸어요. 예, 근데 예. 문제는 꼼꼼히 해드리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하시더라고요. 데 가서 다른데, 이제 다른데. 다른 데 가서 계약을 다른 하시고. 공원이나 뭐 예. 다른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오시면 그렇게 제가 하게 안 해요. 정말 네네. 진짜 정말 저는 웃음을 파는 직업으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셔갖고 다 들으시고 다른 마트에 가시더라고요. 다른 마트. 네. 정말 예. 정말 훌륭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예,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간단 명령. 간단 명령 오늘. 그래서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이제 무주택자로서 네. 원흥역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고 차후에 조정된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이제 설명을 너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목적은 저희가 살면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도세 안 내는 게 저희 목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 네. 저 거의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좀 벌면 내고도 싶은데 네네. 아직까지는 내고 싶진 않아요. 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도 양도세를 갖다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취득세도 옛날에 조금 냈는데 그것도 아까웠는데 이건 더 내라니까 아, 국민들이 그렇죠. 참 안타깝죠. 갑자기 뭐 1% 내라는 거 1.1% 내도 0.1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게 인간사인데 취득세가 오는 게 1%를 아니고요. 8로 네. 올리라니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계속 것 올라가고 같아요. 있습니다. 보이스도 그 예를 올라가고. 들어서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간상가 불태우는 경우지 빈대 아, 몇 마리 잡는다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정말 저 이해가 이해가 안 되죠? 웃으면서 네, 이해가 이해가 안 안 돼. 됩니다. 예. 네. 이건 요구는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정책 비판만 할 뿐입니다. 네, 간단 명료하게. 강남 네. 용령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시적 2주택 한번 보시면 네. 이제 프로조 입주일이 내년도 2021년 2월 22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에요. 뭐 제일 네. 빠르신 분은 취득일이 2021년 2월 22일일 거고 네. 늦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한 플러스 70일이 되겠죠. 네. 이제 그 취득일은 사람들마다 다른데 일단 원흥역 프로지오 입주일 이후 네. 최소 1년 동안은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일시적 2주택이 안 돼요. 아, 맞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취득을 하셔야 돼요. 네. 현행법상.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흥역 프루지오 시티 이거를 2년을 보유 네. 혹은 플러스 거주. 네, 실거주하는 요거를, 사람들 여건도 있어야 되니까. 네, 만족시킨 다음에 매도를 하셔야 네. 원흥역 프루지오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주택, 이제 새로 이제 취득하는 주택이 있다 하게 되면 네. 이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1년 이내에 네. 원흥역 프루지오를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 중에 한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밑에 네.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원흥역 프루지오 이제 입주를 하시고 네. 1년 차가 지나서 네.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1년 차가 지나서 만약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를 하셨다. 여기로 보면은 이제 파란색 그 네, 파란색 보입니다, 여기. 파란색. 파란색 네. 마우스 안 되나요? 여기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뜹니다. 파란색 네. 여기 파란색 요게 1년 차예요. 요 네. 막대기가. 요거 지나서 요때부터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법상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 일시적 주택 해당이 돼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원흥역 프로지오 시티를 내가 비과세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네. 파는 거는 이제 요거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단 이 두 막대기를 만들어야 돼요. 네. 2년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나서 1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택이 지금 이미 이 최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이 돼버린 1년이 지난 시점이 2년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하지 말라는 이해하시죠? 거죠. 예,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거죠. 열받아갖고 네, 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막대에서 2년 차 때 아예 차라리 2년 차 때 그래서 이제 뒤에 막대가 또 있는데요. 이 뒤에 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를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를. 예, 네. 이게 네. 여기를 누르셔야지 넘어갑니다. 예, 여기 네. 이제 여기 하시면 이제 그림이 약간 변동했잖아요. 네, 변동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흥역 프로지오 1년 차 때 사는 게 아니라 1.5년 차 때 샀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매도 가능 기간이 0.5년이 됩니다. 네. 6개월 동안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6개월 테크닉이 힘들어요. 필요해요. 네. 6개월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네. 사전에 다 저희가 정리 작업 해놓고 네, 네. 시점을 맞춰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시점을 맞춰도 너무 힘들어요. 법상으로 되는지 네. 모르겠어요. 아직 그 저기 유권해석이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 내년에 또 양도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확하게 지금 올해랑 또 내년 내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또 이렇게 조정이 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취득세 부분도 이제 지금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변경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거는 한번. 그래서 요 지켜보시고. 그림상으로 네. 보면은 6개월 정도 매도 가능 기간이 있는데 네. 그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이 안 나오면 물리의 거저 먹기로 팔 거냐 네, 비과세를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세금을 내더라도 기다릴 거냐 그때 가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좀 네.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이제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게 네, 이제 괜찮죠. 주택을 정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2년 지나서 네. 2년 지나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네. 1년 동안에 매도 가능 기간이 생겨요.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원흥역이 눈부시게 발전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원흥역의 이슈를 뭐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아직 뭐 신분당선 석부 연장도 내년에 아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원흥역 구청도 지금 덕양구 북구 남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내년쯤에 아마 어느 정도 뭐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구청이 또 이쪽으로 이전도 새로 신청서가 또 지어질 수 있고 원흥역 푸르조 지금 앞에 이제 빈 그 의료 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또 좋은 또 병원이라든지 병원 관련된 시설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원흥역이 앞으로 저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또 지금 원흥역이 지금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는 없는데 중학교도 이제 이쪽에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중소기업 전용주택들이 또 행복주택들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점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2년이 지나고 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중학교 안 들어오면은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문제도 윈님 부동산에 오셔서 해결하시고 네네. 중학교 안 들어온다. 그럼 윈님 부동산에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 네. 여기 조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렵겠습니까? 중학교 정도 아, 으쌰으쌰 하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림들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딱 요거 이해하기 보시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뭐, 이해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해가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저희가 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전화 상담까지는 안 되더라도 댓글로 해서 문의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가. 그래서 네. 이제 요거 마지막 멘트를 날리면 네네. 원룸 프로조 입주 무주택자로 입주하시면 네네. 2년 정도는 그냥 보유하시든지 거주하시고요. 네네. 3기 신도시 그렇죠.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중간에 내가 뭐 타이밍이 딱 좋네요. 6개월이나 1년 차이로 네, 다른 예. 거 한번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자산 관리는 그렇게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원흥역 프로조에 한 2년 정도 거주하시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셔갖고 네. 그 3기 신도시 창릉지구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선 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흥역 프루지오 시티 저에게 또 문의 주셨던 분들이나 또 제가 또 원흥역 프루지오 시티를 매수해드렸던 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 제가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저희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막 거래를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죠. 방송하면서 그렇게 이게 공익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야 내가 뭐 좀 법적으로 어렵고 네네. 이렇다 하더라도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입장인데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이거 얼굴 팔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뿐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윈님 부동산에 꼭 오세요. 위님 부동산 안 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 1주택자 아까 무주택자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이게 현실적인 토픽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사장님 대표님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오를 갖고 있는 1주택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제 방송에도 많은 댓글이라든지 또 저에게 문의 주셨던 분들 중에 원흥역의 주상복합을 갖고 계시면서 일단 이 센트럴 프루지오를 또 갖고 있고 또 이제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를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보다 저는 제 주변에 보니까 2개, 3개 타입별로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 방송을 갖다 보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분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주택자의 저희가 이제 삼성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원흥역에 있는 또 다른 프루지오, 센트럴 프루지오가 제가 센트럴 프루지오를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 왜냐면 또 미리- 아이파크를 해줘도 되는데 또 윈님 부동산이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오 있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저희 센트럴 프루지오의 저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네네. 무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오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네. 또 원흥역 프루지오 분양권을 좀 갖고 계세요. 네, 많이들 이런 갖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네, 네. 여기서 이제 제목상에서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오만 빼시면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다 되죠. 부분이에요. 삼성벨트에 있는 모든 부동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또 프루지오 시티, 즉 원흥역 프루지오를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예. 그 점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넘어갔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거 똑같이 이제 시점별로 나뉘시는데 네. 2017년 8월 2일에 이전에 분양 받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취득세가 4.6%예요. 네. 원흥역 프루지오. 네, 그렇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이제 만약에 이 프루지오 시티를 현재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네. 이 보유한 게 2018년 8월부터 보유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입주를 하셨죠, 저희가 그때. 요 원흥역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달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주택이 다른 주택 아이파크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네, 다른 예. 주택이 있으신 분이 있고 네, 없는 사람도 없는 있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주택이 있는 분은
거주를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다른 주택이 없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를 좀 마우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네, 여기 뭐 네, 네, 딱. 여기 네, 요거, 예, 요거, 맞습니다. 여기 네, 그거를 있음, 없음, 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핵심. 네, 네, 요거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 그러면 밑에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이제 원흥역 프루지오와 저희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 간에 성립을 할 경우에 네, 원흥역 이제 아시다시피 2018년에 저희가 8월 그 8월에 네,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 입주 시점으로 따지면 원흥역 프루지오가 첫 번째 원흥역 프루지오 센트럴 센트럴 프루지오가 프로지 헷갈립니다. 지금 센트럴 프로지오하고 프루지오. 네, 두 그렇죠. 번째가 원흥역 프루지오. 프루지오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원흥역 프루지오 시티 분양권을 19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는 취득 후 원흥역 프루지오 취득 후 3년. 3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3년 안에 그러니까 2024년 2월 22일 네, 이전에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오를 를 매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센트럴 프루지오를 갖다가 하니까 더 헷갈려요. 프루지오랑 센트럴 프루지오. 차라리 그냥 아이파크를 했으면 아이파크 프루지오 이렇게 안 헷갈렸을 텐데, 그렇죠? 그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파일 지금 일주일 전에 아니 했는데. 아니 너무 근데 프루지오 들어가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의 욕심이었어요. 아, 제가 네네. 여기 윈님 부동산 아, 하다 네. 보니까 차라리 여기다 3차 저희- 아이파크를 하든지 뭐 아니면 동원 비스타를 하든지 했으면 안 헷갈렸을 저희 텐데. 욕심으로 아, 유튜브를 괜찮습니다. 지저분하게 괜찮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간단 네, 명료해지지가 않네요. 정말. 예, 요거 앞에 있는 네, 페이지와 ES. 같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 이제 8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실거주를 하실 거냐, 전세를 놓으실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요 결정하실 때 양도세하고 요새는 이제 주택임대차법까지 같이 그렇죠. 결부해서 요즘에 이제 해야 4년까지는 돼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애매하네요. 복잡해요. 네. 복잡하지만 저희 윈님 부동산에 오시면 쉽게 해결해 쉽게 드린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쉽다는 말은 좀 취소하고 싶네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3년 내에 이런 부분을 갖다 잘 이렇게만 뭐 잘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고 또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또 프루지오에 많이 입주를 하세요. 이런 분들은 또 저희보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일단 실거주가 우선이신 분들 말씀을 드리면 네네. 만약에 이제 분양 당시에 다른 주택이 있던 분은 거주 네.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원흥역 센트럴 프로지오가 비과세 요건을 맞췄다. 네. 그럼 비과세 이미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하시면 되는데 네. 이 매도를 막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아, 신분당 뭐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비과세 요건 맞췄다고 바로 매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매도를 안 하면 뭐 돈이 무장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저 원흥역 프루지오에 입주를 또 저기 우리 저 잔금을 또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헷갈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차피 이제 이분들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일단은 원흥역 프로지오에 비과세 요건 맞췄으면 거주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는 전세를 여기 실거주라고 했지만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의미고요. 네. 이분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양도소득세법 아파트 3년의 미래가치 등 고려하셔갖고 우선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실거주 등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인 사장님의 설명에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람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1주택자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2주택자일 수도 있고 3주택자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탑픽으로 1주택자라고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또 자세한 부분은 뭐 민인 부동산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장님께 상담해 주실 거죠? 사장님? 그럼요. 네. 감사스마일은 참고로 상담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민인 사장님처럼 세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미래 가치라든지 이런 건 분석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세법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민인 사장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뭐 네. 제가 아는 만큼 다 네네. 뭐 다 공유해 드립니다. 저는. 아 그렇죠.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예.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하는 이제 거죠. 전세 같은 경우는 실거주는 네. 아까 이제 그 경우 실거주라거나 전세하거나 이제 요 세 가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소득세법, 아파트 3년의 미래가치를 네. 고려해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저희가 상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은 이제 지금 뭐 이제 원형의 프루지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예. 거기 영역까지는 우리가 이제 터치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를 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분양 당시에 무주택자셨던 분들은 비과세 요건이 맞춰진지 맞추지 않지 상관없이 네, 전세를 전세줘도 되는 거예요. 놓셔도 예, 전혀 본인의 자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분양단이 유주택자인데 지금 보유 중인 1주택에 비과세 요건 안 맞춰줬어요. 그냥 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프로조 시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은 비과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비과세 요건을 맞출 때까지 공실로 두기 뭐 하시면 네,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 여기다 이제 임차를 놓으시고 네, 주택임대차 보고를 고려하셔갖고 네, 요거 비과세 요건 맞추고 네. 팔고 이제 이 시점이 안 맞으면 다른 데 임차를 잠깐 하셔야 살다 되고 보시면 잠깐 되는 살다 거죠, 뭐. 하시면 네, 되는데 네, 요새 정부에서 뭐 임차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이제 민간 임대주택 그 요번에 여기 삼성역에다 네, IM IM 삼성, 네, 삼성처럼 거기 1년 단위로 예, 계약합니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되고 네, 중간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옵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해서 하시면 뭐 자기 자산을 증액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전세를 놓으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또 전세, 최근에 이제 반전세도 많이들 이제 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전세 부분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월세는 또 부담스러워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전세도 많이들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도 윈윈 부동산에 오시게 되면 다 상담해 드리고요. 현장에서 다 도와드리니까요. 감사스마일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감사 스마일은 님은 저희 부동산 반경 300m 안에 있는 걸로 아, 네.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오셔가 콜하시면 아마 맛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들고 아, 왜 그러세요? 3분 안에 오실 걸로 아이스크림, 네,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간단히 네. 재미있는 방송. 간단 명료하게. 재미있는 방송. 네, 알겠습니다. 다 모든 게 다 영혼 있는 멘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영혼 없는 멘트. 다음번에 저 낄낄 그 상해 그 목사님 한번 제가 예.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섭외하시면. 네, 섭외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시점별로 또 나뉘는데요. 8월, 이제 2017년 8월 2일 이후 2018년 9월 10일 사이에 전매로 분양권 취득하신 분은 이제 앞에 있는 사례하고 다르게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거주 요건이 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요것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여전히 네. 3년의 유효 기간이 있고 네.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게 앞에 케이스가 좀 그렇죠. 달라요. 네. 그걸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설명은 거의 유사합니다. 네. 유사한데 이제 이 실거주하고 전세를 고려하실 때 네. 여기는 이제 무주택 상태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요거 앞에 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세 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법, 아파트 3년 내 미래가치. 미래가치.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파트 네. 3년 내 미래가치를 감사스마일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셔야 이분들이 언제 이거를 세법에 맞춰서 팔지, 주택임대차를 팔지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선행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저에게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 말고 이제 뭐 김포, 파주, 운정 뭐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은 거기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봄 정도 4월 전후로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또 내후년에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뭐 신호를 자꾸 이제 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걸 제쳐놓고서라도 이 삼성벨트는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아마 조만간에 곧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합니다. 요 조건 앞에 있는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3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미래 가치를 고려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을 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뒤에 이제 밑에 나오는 다른 케이스들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네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픈 케이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최근에 네. 이제 2년, 1년,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에서 1년 안에 팔아야 된다는 게 참, 저도 이걸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가 꼭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집을 갈아타게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선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3년짜리 여기까지 보셨고요. 네. 케이스를 두 개를 제가 봤을 때 보여드렸어요. 3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렇지만 같아요. 저희가 컨설팅 해야 될 영역 중에 그렇죠. 하나예요. 네, 정말로.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말 해드려야 되거든요. 3년 안에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지표 드려야 네. 이분들이 자기 자산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2년짜리가 들어와요. 2년은 이게 미래인지 현재인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2년 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또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정체된다면 네. 이분들은 또 자기가 2년 안에 자기가 처분했는데 3년째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좀 애매한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1년이라고 하는 정말 이제 닥친 분들은 더 심한 상황이죠. 만약 1년 안에 안 올라가면 친분당선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웃지 말고 진행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서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전매로,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원흥역 프루지오 시티, 원흥역 프루지오를 분양권 전매로 이제 취득하신 취득하신 분들한테 2년이 지금 적용되네요. 이 부분은 이제 취득세 4.6%, 예,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거주요건, 양도세 거주요건이 예, 있고요. 있어요. 그다음에 예, 일시적 예. 이택 비과세를 위한 매도 기간이 2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 2년 안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너무너무 3년, 네, 네. 2년 안이기 때문에 2년이 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이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 갱신권을 떠나서 네. 주택은 2년까지는 보호가 돼요. 그렇죠. 갱신권이 없다 하더라도 네, 예. 2년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1년짜리 이런 거는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1년짜리를 맺었다 하더라도 2년에 거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갱신권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요 2년은 어떻게 하면은 의사결정을 되게 타이트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2년까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1년이 있잖아요. 1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년 일단 있고요. 요 앞에 이제 저희가 앞에 설명한 그 로직 네. 이해하셨으면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기 저도 때문에 좀 이해가 여기만 너무너무 이제 쉽게 설명을 잘 아파트 해주셔가지고 2년 내 미래 가치를 고려하셔서 네.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요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소득세법하고 연계돼서 음. 복잡한 구조를 띠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시점을 좀 잘 맞추면 그래도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분석을 잘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기가 잘만 해주면 네.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너무 이제 안타까운 1년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로 분양권 취득하시면 이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1주택자 분들께서 이제 팔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매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을 팔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 아, 집을 주택을. 1주택자이신 분들이 예. 이제 제 고객분 중에 한 분도 예. 팔고 오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산밖에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거죠. 본 내용을 비과세, 네, 네. 본 내용은 제가 안 담았네요. 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례를 이거저거 다 집어넣는다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저희 간담 명료 정책에 네, 간담 위배되기 명령에, 때문에 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양권을 매도하든지 주택을 매도하든지 지금 결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은 안 넣고 예. 그렇죠. 1주택자 분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 양도시 비과세를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참 안타까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은 이제 이걸 이 주택을 가져가시게 되면 오피스텔을 네. 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흥역 센트럴 프루지오를 1년 안에 매도하셔야 돼요. 네. 근데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가가 안 올라왔다. 저는 그래서 2년 정도는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2년은 정권이 또 바뀔 수 있는 기간이고. 네. 근데 1년은 아니거든. 막바지 또 그 끈을 붙잡고 있는 정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안에 이제 좋은 쪽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올지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나올지 똥꼬집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째 정권 막바지는 별게 다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 1년짜리들은 1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1년 때문에 네.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실거주를 해야 되냐 아니면 거기를 원흥역 프루지오를 공실로 유지를 해야 되냐 네. 아니면 전세를 놓고 가야 되느냐 네. 여러 가지 이제 머리에 일단 세 가지 사항을 제가 보니까 참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일단은 사장님께서 민인 사장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원흥역 프루지오를 네. 지렛대로 지렛대로. 뭐 3기 신도시에 가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원흥역 그 실거주 같은 것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이 동네도 되게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파주에 가서 하면은 상능 신도시 분야 저기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확률이 때문에 아무래도 고양시 이제 안에 있어야 네, 되는 사전 부분이기 생각도 때문에 확률이 더 뭐 이런 높죠. 분들은 이게 실거주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장애가 있기 거고요.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음. 뭐 공실로 가져가시고 네. 원흥역 프로조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 맞춰지면 네. 매도하고 그때 원흥역 프로조 입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실로 지금 하다가. 친절하게 지금 뭐 사장님께서 실거주, 공실, 전세 이렇게 또 친절하게 지금 일단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저는 뭐 제가 뭐 예언가는 아닌데 내년 정말 프리조 입주하고 난 이후에 또 부동산 정책이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4번의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내년 봄 되면 또 지금 전세 뭐 대책 지금 발표한다고 정부에서 했잖아요. 내년 되면 또 발표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뭐 이 방송 전에 이제 민현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를 8%로 해놓고 그리고 뭐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올리고 그리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취득과 보유 양도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이 세 가지의 이런 세금을 가지고 계속 이걸 퇴로를 주지 않은 다주택자들한테 퇴로를 주지 않고 또 사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또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장에서 시그널을 집도 사지 말고 그냥 전세도 이사도 가지 말고 이런 시그널을 자꾸 주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아니면 또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우리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주거 불안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대책 말고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책들을 내년 되게 되면 또다시 저는 원점에서 이 전세뿐만 아니라 이 주택 임대 3법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 원점에서 제 논의를 하기를 갖다 저는 바라지만 뭐 제가 이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가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이제 그런 뭐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논의하는 데서 제 의견을 반영을 하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 이야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왜 그 사람들이 왜 그 정권 때는 그걸 했는데 집값이 안정됐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정말 좀 받아들였을 때는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좀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내년 되면 좀 뭔가 이게 좀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정말 내년 내후년이 더 저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말이 엉뚱하게 빠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로 다시 들어오면 저희 양도세법이 이제 그 9월 작년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네. 바뀌어서 네. 1년이 적용되는 경우, 너무너무 이런 경우에는 그 1년 안에 첫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돼요. 전입에 예외가 있죠. 임차인이 있는 동안은 임차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전입이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 계약이 이런 이제 우리 원흥역 프루지오가처럼 맨 네. 처음에 입주장 형태로 전세가 맞춰지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그 실거주 네. 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맨 밑에 전세 이런 거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을 보면은 대충 쓴 것 같지만 양도세법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 집어넣어서 제가 문장을 만든 거예요. 절대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룸 비과세 요건에 맞춰주면 매도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근데 이제 원흥역 푸르죠. 네. 원흥역 푸르죠는 만약에 전세를 주신다면 네. 이게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세 2년 후에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숙지하신 다음에 네. 정확하게 자기가 입주한다는 거를 그 세입자한테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양도세,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저희 그 취득세법까지 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양해를 구했고 내가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의의 세입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그러니까 그걸 또 악용하는 또 세입자분들께서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분쟁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어떤 분은
세입자 때문에 매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양도세를 갖다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양도세를 내야 돼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라든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국토 그쪽에 이런 제 이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딴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연히 그 개인 사유재산권도 있고 내가 이거를 내가 안 팔고 싶어서 안 판 게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갑자기 3년에서 2년, 2년에서 1년 이렇게 갑자기 그 정말 뭐 몇 개월 만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또 하나가 임대사업자 그렇게 하라고 막 정부에서 계속 장려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해버리니까 지금 또 그런 또 역효과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대 분리해가지고 그냥 정말 착한 임대인들조차도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실익 실거주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계층간이 아니라 이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집이 있는 자와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편가르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적으로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네. 정년이 60세잖아요. 네네. 갑자기 50세로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40세로 아,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국회의원이 때. 당선됐어요. 네. 대통령이 5년 됐어요. 네. 갑자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요. 1년으로 줄여요. 아,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왜 3년을 2년, 2년을 네. 1년 이렇게 정말. 정책 일관성 없게 가자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이게 뭐 네, 간단 명료. 네, 간단 명료. 오늘 핵심 간단 명료입니다. 네, 네, 더 이상 뭐 하고 예, 싶은 이야기 그래서 많겠지만, 네. 여기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니요, 이해 있으시니까 못 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다 정말, 아니에요. 네, 이해 못 하시고 인인부동산에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냥 이걸로 끝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또 이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또, 민인 부동산 사장님 얼굴 또 뵈러 또 오실 수도 예, 있으니까. 와서 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자산 전략 네, 이런 또 거 뒤에 치면 이 바리스타 이 커피 머신 있습니다. 예, 보이나요? 그래서 아니, 안 보이죠? 하시면 네. 저희가 네. 네, 최선을 다해 해드리고요. 말이 길었는데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탑으로 넘어가시죠. 이건 금방 이제 여기 일부 질문 있으셔서 아직도 주택임대차세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시고 아, 계신 분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취득세를 안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게 네. 2021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네. 프루조 원흥력 프루조는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원흥력 프루조도 만약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네. 취득세를 안 내는데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원흥력 200만 원까지 프루조는 받을 때네요. 세 가지 타입 있잖아요. 네. 84 타입, 79 타입, 59 타입, 59만 해당돼요. 5구만 해당되죠. 물론 84 해당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건 일반인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아, 기업들한테만 해당이 네,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200만 원 만약 취득세가 200만 원이시면 200만 원까지 전에 넘어가시면은 85%만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200만 넘잖아요. 네. 4.6%기 때문에 200만 넘습니다. 원흥력 프로조 시티를 예, 네, 200만 넘습니다. 특화해서 데이터를 만든다고 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 85%만 가면 된다는 예, 걸로. 예. 네. 그다음에 감면된 거에 20%는 농지세로 내야 되기 네. 때문에 그거까지 하시면 되고 취득세 감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내년 31일까지니까 해당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되니까 임대주택. 내년 2월 22일이니까 3월 22일, 4월 22일. 네. 만약에 4월 말에 취득하시는 분은 뭐 6월 말까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네. 취득세 4.6%를 안 내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이 아. 로 아직까지 그 예, 이 밤의 끝을 잡고 아, 네네. 네.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이 밤에 이 주택 임대 사업자 저, 끝을 잡고 있는 그-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부록으로 한 아, 장 네네. 준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로 실행을 옮기겠다 좀 막고 싶지만 하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나중에 저희 사무실로 또 오시면 네, 그리고 설명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감사 스마일 그 유튜브 그러니까 감사 스마일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아무튼 이 긴 내용 16페이지의 이 분량 이 장시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1시간 정도 지금 방송한 것 같아요. 다시 얼굴 큰 화면으로 얼굴 큰 화면으로 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지금 제가 되게 두려운 건 뭐냐면 네. 혹시나 네, 저희
목소리가 녹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 네, 목소리 녹화됐습니다. 제가 지금 됐죠? 좀 올라가는 예. 거 보니까 저번에 한번 실패해갖고 다시 찍었는데 그런- 그때는 그런- 울면서 찍었어요. 그런 또 불길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네. 뭐 자, 일단 뭐 여기서 마무리 멘트 하시고요. 정지시켜놓고 한번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무리 네, 한번 할까요? 멘트 하시고요. 예. 일단 원흥역 푸르지오 입주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원흥역 푸르지오의 또 전세라든지 월세를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 관련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원흥역 근처에 있는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상가 1층 126호에 있는 윈윈 부동산 이성수 대표님을 찾아오시면 맛있는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스마일을 정말 만나서 삼성벨트의 미래 가치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제가 전화 상담은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상담은 안 하지만 제가 저를 정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은평 응암동에 있지만 부동산 사무실 있지만 원흥역 쪽에서도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만나러 오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만나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원흥역 푸르지오 이제 입주를 앞두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토픽 가지고도 또 계속 방송을 해 나갈 거고요. 3기 신도시 최근에 이제 물어보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3기 신도시는 이제 당장 뭐 2년, 3년 안에 뭔가 뭐 결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부동산은 장기, 뭐 주식도 장기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장기로 길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윈윈 사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나좀 마지막. 네, 마지막 멘트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해 못하신 부분 있으면은 거기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다시 재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방송요? 그 부분만. 네네. 아니 갑자기.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감독님이 방송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또 이렇게 또 조용해요. 7시 넘어서 또 저도 일을 다 마치고 이렇게 또 조용히 이렇게 또 방송을 하니까 나름 또 괜찮은데요. 인사하고. 네, 인사하고 끝나서 갔다 여기는 윈윈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